당신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둔 채 조용하고 지치게 하는 내적 갈등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짧고 거의 무심한 대답.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진짜 전략전쟁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문장, 영리한 질문, 알맞은 사진. 마침내 그의 온전한 관심을 사로잡고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것 같지만 오직 당신만이 말을 움직이고 상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게임이 진행 중인 것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느낌, 이 조용한 에너지의 소모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당신이 애쓰고 먼저 다가가고 계획을 세우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면서 엄지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둔 채 조용하고 지치게 하는 내적 갈등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습니다. 짧고 거의 무심한 대답.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진짜 전략전쟁이 시작됩니다. 완벽한 문장, 영리한 질문, 알맞은 사진. 마침내 그의 온전한 관심을 사로잡고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마치 체스를 두는 것 같지만 오직 당신만이 말을 움직이고 상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게임이 진행 중인 것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느낌, 이 조용한 에너지의 소모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당신이 애쓰고 먼저 다가가고 계획을 세우고 제안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도, 그의 삶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사람도, 조건 없이 지지하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남는 것은 공허함과 피로뿐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그의 관심과 반비례한다는 씁쓸한 뒷맛, 더 많이 줄수록 그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진되는 동안 다른 여성들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 때때로 심지어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 바로 그 고요함이 거의 도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것이 남자들의 주의와 관심, 구애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자석처럼. 그러자 좌절하며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마법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 나는 배우지 못한 비밀 암호는 무엇인가? 내 사랑, 안심해도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더 높은 형태의 감성 지능입니다. 세련됨입니다. 당신의 잘못은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방법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힘으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 했습니다. 사냥의 에너지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 네가 필요해. 남자를 가장 강하게 밀어내는 건 바로 이 파동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여성들은 전혀 다른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끌어당김의 에너지. 그들은 밀지 않고 당깁니다. 쫓지 않고 쫓기게 둡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애쓰는 도구 상자를 닫고 조용한 힘이 담긴 보물 상자를 열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7가지 심리적 열쇠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값싼 속임수가 아닙니다. 인간 에너지의 더 깊은 원리들입니다. 진정한 달인들이 사용하는 열쇠들입니다. 남자의 관심을 쫓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들이 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 7가지 계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들릴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를 매혹시키는 풍요의 에너지를 기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온과 놓아줌의 예술, 자기장을 만드는 진짜 원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존재만으로 게임을 이끄는 여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더 높은 형태의 여성적 힘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혜가 끊임없이 싸우는 데 지친 게임의 여왕이 될 준비가 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더 현명하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우아한 전략의 도구를 주기 전에 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뇌, 특히 남성의 뇌가 연결된 방식입니다. 그 뒤에 있는 신경학적 논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이 전략들을 장난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간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고급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평생 동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잘못된 하나의 가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자동으로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항상 친절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이해심이 많으면 그의 매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나요? 과학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에 관해서는 뇌가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욕망과 보상의 영역에서는 예측 가능성에 질려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등장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작은 신경화학 물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대, 탐색, 욕망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카지노와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합니다. 도파민은 확실한 보상에는 반응하지 않고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반응합니다.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확히 매 10번째 회전마다 당첨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 금세 지루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 채 각 회전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독을 만듭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항상 착한 여자는 예측 가능한 슬롯 머신과 같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언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것을 받습니다. 당신의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대답, 당신의 지속적인 가용성. 처음에는 좋지만 그의 뇌는 금세 익숙해집니다. 긴장도 기대도 도파민 자극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매력을 잃습니다. 반면에 우아하게 도도한 여자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와 같습니다. 가변 보상 시스템, 때로는 따뜻하고 깊은 연결을 주고 때로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침묵을 줍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예스, 때로는 매혹적인 노. 고마워. 하지만 이미 나 자신과의 계획이 있어. 그는 무엇을 얻을지 전혀 모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그의 도파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당신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매혹적인 모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연구는 가변 보상 시스템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아하게 도도하다는 것은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만 만듭니다. 당당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것, 그것이 매혹을 만듭니다. 너무 착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가족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누이, 익숙하고 안전한 사람. 그곳에는 사랑과 애정이 있지만 에로틱한 긴장도 정복 욕망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아하게 도도하다면 그의 뇌에서 고위험 게임, 모험, 정복에서 활성화되는 동일한 영역을 작동시킵니다. 그를 편안한 구역에서 끌어내어 욕망의 구역으로 직접 이끕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잘 보이고 싶고 즉시 대답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것을 기억하세요. 무의식적으로 그의 뇌를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고 그가 당신의 존재에 중독되게 하고 싶다면 더 달콤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에게 더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적게, 하지만 목표 지향적으로 다양하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경제에서 희소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가치 있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의 중독적 힘 뒤에 있는 신경생물학을 이해했으니 그 구현체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도한 여왕의 원형. 그녀는 자신의 내적 왕국의 절대적인 지배자이기에 여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 그녀의 아우라는 존엄, 자존감,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최종 권위자이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여왕만은 아니다. 만약 그것뿐이라면 차갑고 멀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한다. 그녀에게 자기장의 힘을 주는 것. 그녀는 장난기 많다. 장난기는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빛, 장난스러운 기운. 네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한 미소다. 장난기는 예측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달콤하면서도 위험하고 따뜻하면서도 도전적일 수 있는 능력이다. 여왕은 자신의 왕국의 규칙을 세운다. 하지만 장난꾸러기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즐긴다. 여왕은 존경을 요구하고 장난꾸러기는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장난스러운 여왕은 옛 영화 속 판무 파탈이 아니다. 파괴적이고 남자를 이용한 뒤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또한 불안으로 인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반항아 소녀도 아니다. 이 원형은 더 높은 통합이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인 여성. 그녀의 따뜻함, 여성스러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또한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기적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열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완전히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와 5년간 함께했다. 그녀는 착한 여왕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그의 일정, 그의 친구, 그의 문제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길 집에서 가장 편안한 가구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욕망, 긴장감, 추격, 이런 것들은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우리 대화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이사벨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진지한 대화는 없다. 말로는 역학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녀는 내면의 장난스러운 여왕을 깨워야 했다. 그녀의 첫걸음은 미묘했다. 평소에는 매일 저녁 그의 직장 이야기를 물어봤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도예 수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흙의 감촉,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마법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수년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빛났고 그것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그녀는 친절하게 들어주었지만 그러고 나서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흥미롭네, 자기야. 하지만 미안. 나는 일본식 유약을 조사해야 해. 그녀는 일어나 그를 생각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불안을 느꼈다. 첫 데이트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가구가 갑자기 움직인 것이다. 일주일 후 이사벨라는 즉흥적으로 댄스 수업에 등록했다. 수요일 저녁 그가 평소처럼 그녀가 파자마 차림일 거라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디가? 그가 약간의 불안감으로 물었다. 춤추러 가, 자기야. 그녀가 대답했다. 내 몸을 움직여야 해. 누구랑? 나 혼자. 그녀는 그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사벨라는 잔인하지 않았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여왕의 원형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며 존재 속에서 신비로웠다. 한 달 만에 그녀의 파트너는 편안한 남자에서 긴장하는 남자로 변했다. 그는 낮에도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계획을 세웠으며 존경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건강한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가 그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적 가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반드시 풀고 싶어하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지금 네가 배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여성이다. 파괴적인 의미의 나쁜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한 장난스러운 여왕. 첫 번째 의무는 자신의 매혹적인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남자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공동주연의 자리를 얻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장난스러운 여왕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으니 그녀의 첫 번째 도구를 배울 시간이다. 우아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것은 미소로 경계를 세우는 예술이다. 항상 착한 여자는 경계를 두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산다.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를 느낀다. 어렵다, 이기적이다, 혹은 가장 나쁜 평가, 불친절하다 여겨질까 두려워한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은 사실은 쓴 아니오인 예로 가득 차 있다. 원하지 않는 계획에도 예,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화에도 예, 내적 평화를 파괴하는 부탁에도 예라고 한다. 이런 거짓된 예 하나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배신. 서서히 그녀의 힘을 빠져나가게 하는 누수다. 반대로 거칠고 나쁜 여자는 경계를 수류탄처럼 세운다. 그녀의 아니오는 공격이고 전쟁 선포다. 공격성, 상처 주는 냉소, 혹은 드라마를 사용한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존경은 얻을 수 있겠지만 단지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욕망이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사람들을 밀어내고 쓸쓸히 쓰라림으로 가득한 요새 안에 남는다. 장난스러운 여왕은 중간길을 찾았다. 숙달이다. 그녀는 이해한다. 경계는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춤의 선이다. 그녀의 도구는 공격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다. 명확성과 따뜻함의 치명적인 조합이다. 미소로 경계를 세우는 것.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까? 너의 아니오나 기준을 내용은 협상 불가하지만 형식은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 미소는 불안의 표시가 아니라 주권의 표시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에 완전히 화해하고 외부의 확인이 필요 없는 여자의 신비한 미소다. 상상해봐. 첫 번째 데이트. 그가
농담으로 위장한 약간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 항상 착한 여자는 어색하게 웃거나 주제를 바꾼다.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면서. 거칠고 나쁜 여자는 폭발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마초야. 장난스러운 여왕은 살짝 몸을 기울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리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미소로 말한다. 와우, 그건 정말 지난 세기 같네. 그런 다음 차분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를 자기 민망함 속에 남겨둔다. 멋지지 않은가? 드라마도 모욕도 없이,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 그녀는 존경을 기대하는 지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켰다. 그녀는 도전했지만 밀어내는 대신 매혹하는 방식으로.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자신 앞에 있는 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여왕이다. 또 다른 예, 그가 빈약한 변명으로 약속을 막판에 취소한다. 항상 착한 여자, 괜찮아, 이해해. 거칠고 나쁜 여자, 긴, 비난 가득한 메시지. 장난스러운 여왕은 몇 시간 혹은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쓴다. 안타깝네. 정말 기대했는데. 하지만 괜찮아. 저녁을 나 자신을 위해 썼고 멋졌어. 다음번엔 조금 더 일찍 알려주면 계획할 수 있어서 좋을 거야. 잘 지내길 바래. 통달을 살펴보자. 그녀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준다. 나는 정말 기뻤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망칠 권력을 잃는다. 나는 혼자서도 멋진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미래를 위한 기준을 세운다. 다음번에는 더 일찍 알려줘. 그녀는 따뜻함으로 마무리한다. 잘 지내길 바래. 드라마도 벌도 없다. 단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삶을 스스로 손에 쥔 여자의 평온한 명확함만 있다. 미소로 짓는 한계는 세상에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도구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는 그것을 참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기술이다. 표현의 구현. 벨벳 장갑, 철의 손. 처음에는 평생의 패턴을 깨뜨리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연습할 때마다 자기 가치의 근육은 강해진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달콤할 수 있는 우아함, 그리고 동시에 흔들림 없는 경계를 세우는 힘. 을 가진 여자를 만날 때 그는 단순히 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깨닫는다. 그녀는 그의 동등한 존재다. 그의 여왕이다. 그리고 만약 미소로 짓는 한계가 장난기 있는 여왕의 방패라면 신비의 주입은 그녀의 향기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자의 머릿속에 남는 보이지 않는 황홀한 흔적. 이것이 즐거운 대화에서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변하는 열쇠다. 항상 착한 여자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그녀는 친밀함과 투명성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 그가 하루를 묻는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보고서를 받는다. 과거를 묻는다면 상처마다 각주가 달린 자서전을 받는다. 그녀는 열린 책이 된다. 열린 책은 한 번 읽고 책장에 꽂힌다. 거의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는다. 반면 장난기 있는 여왕은 전략적 드러냄의 대가다. 그녀는 안다. 진정한 신비란 거짓말이나 숨김이 아니라 그녀가 드러내는 것의 리듬과 깊이다. 그녀는 보고서를 주지 않는다. 페이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드러낸 각 페이지는 끝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문을 연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심리학에서 열린 고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 남자의 머릿속에 있는 클리프행어. 인간의 뇌는 열린 고리를 싫어한다. 그것을 반드시 닫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에게 남는 단 한 가지 선택은 너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 질문. 오늘 하루 어땠어? 항상 착한 여자. 좋았어.
일이 많았고 긴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엔 헬스장을 갔어. 피곤해 골이 다침, 예측 가능. 장난기 있는 여왕.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통찰을 주는 하루였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화를 나눴어.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는 미소 짓거나 매력적으로 화제를 바꾼다. 천재적이다. 그녀는 냉담하지 않았고 진짜 감정을 보여주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서 멈췄다. 무슨 대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새로운 시각.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찬다. 그녀는 그에게 정신적 갈고리를 걸었다. 그의 뇌는 그것을 놓지 못한다. 질문. 마지막 연애는 왜 끝났어? 항상 착한 여자는 모든 드라마의 역사, 모든 세부사항, 모든 상처를 다 말한다. 실수. 그는 치료사가 되고 그녀의 상처는 너무 일찍 드러난다. 장난기 있는 여왕은 잠시 멈추고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본 후 차분히 말한다. 그것은 훌륭한 스승이었어. 내가 다시는 협상하지 않을 사랑의 종류를 보여줬지.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 이것은 즉시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는 솔직하고 깊은 대답이다. 그리고 여전히 질문을 남겨둔다. 어떤 사랑? 어떤 교훈? 지금 그녀는 얼마나 강한가? 바로 이렇게 해서 그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와 내적 힘의 시연을 본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섹시하고 신비롭게 보인다. 세 번째 시나리오. 너의 열정에 대한 질문. 그가 묻는다. 너의 꿈은 뭐야? 항상 착한 여자는 그녀의 5년 계획을 늘어놓는다. 유익하지만 매혹적이지는 않다. 장난기 있는 여왕은 눈에 장난스러운 반짝임을 띠며 미소 지으며 말한다. 나는 지금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꽤 미쳤고 거의 모든 창의적 에너지를 잡아먹어. 하지만 성공하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거야. 내가 이 모험을 살아남는다면 얘기해 줄게. 그녀는 예고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반드시 전체 영화를 보고 싶어진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장대한 독립적인 무언가로 자기만의 우주로 자리매김했다. 최소한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신비의 주입은 조작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깊이의 거울이다. 첫 데이트에서 흥미롭게 보이기 위해 너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다. 남자는 그의 앞에서 설명되는 여자의 가치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발견하고 싶은 여자의 가치에 사랑에 빠진다. 보고서가 되지 마라. 흥미진진한 소설이 되어라. 그러면 그는 내 가장 중독적인 독자가 되어 모든 페이지를 삼키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이 변신의 핵심으로 우아한 장난기의 가장 높은 수준을 여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여성을 두려움에 가둔 질문의 대답이다. 내가 경계를 세우고 아니라고 말하고 항상 이용할 수 없다면 나는 어려운 여자가 되지 않을까? 이 어려운이라는 단어는 가부장제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것은 자기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가치를 알거나 존중을 요구하는 모든 여자를 깎아내리는 꼬리표였다. 그리고 어려운이라고 불릴까? 두려워한 너는 그 반대가 되었다. 쉬운 여자.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시당하기 쉽고 대체되기 쉬운. 오늘 우리는 이 함정을 해체한다. 진실은 이렇다. 목표는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어려움과 우아한 도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려운 여자는 상처에서 행동한다.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고 과잉 반응하며 쉽게 불쾌해하고 갈등 속에서 관심을 찾는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피곤하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남자들은 가치가 높든 낮든
그녀에게서 물러난다. 그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독성 때문이라서. 여자는 우아한 도전으로서 자존감에서 행동한다.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기준이 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무리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의 행동은 불안정하지 않고 당당하며 분명히 자신의 가치관에 묶여 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지치게 하지 않는다. 영감을 준다. 그것은 장엄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내 최고의 모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상에서의 전망은 장관이다. 이것이 차이다. 까다로운 여자는 밀어내고 우아한 도전은 끌어당긴다. 그리고 여기 단순한 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 자신의 사명과 자신감을 가진 는 단순한 여자에게 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쉬움은 그의 정신 깊은 곳에서 무가치함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드물게 소중히 여겨진다. 가치 있는 남자는 모든 면에서 그를 만족시키는 여자를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여자를 찾는다. 그의 모든 발걸음을 박수치는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동등한 사람을 찾는다. 그의 왕에게 어울리는 여왕,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얻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네가 등장한다. 미소 속의 경계와 신비로움의 주입으로 너는 우아한 도전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를 밀어내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남자만 들을 수 있는 신호, 조용한 부름을 보낸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상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다. 내 시간은 신성하다. 내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리고 내 존중은 얻는 것이다.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내 영역에 들어오고 싶다면 준비해와라. 왕이 되어라. 가치가 낮은 남자, 여자를 통제하려는 불안한 남자는 이 신호를 듣고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영혼아, 위장된 축복이다. 너의 새로운 에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필터처럼 작동한다. 약한 자를 밀어내고 강한 자를 끌어들인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남자는 이 신호를 듣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영감. 그는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도전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최고의 모습을 일깨운다.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통하는 평범한 전술들이 너에게는 효과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내 존경을 얻으려면 더 똑똑하고, 더 주의 깊고, 더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한마디로 성장해야 한다. 너의 우아한 당돌함은 그의 성장의 촉매제가 된다. 그는 네가 까다롭기 때문이나 그에게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쫓는다. 너의 마음을 얻는 길이 그를 더 나은 남자로 만들기 때문에 너를 쫓는다. 너를 정복하는 것은 그에게 자기 정복의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까다롭다는 두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나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새롭게 해석하라. 다이아몬드 또한 까다롭다. 찾기 어렵고 채굴하기 어렵고 다듬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가치를 만든다. 흔한 돌이 되는 것을 멈춰라.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잊혀지는 다이아몬드가 되어라. 우아한 도전이 되어라. 그러면 진정으로 보석을 아는 자들, 진짜로 중요한 이들이 단지 내 곁에 있을 특권을 얻기 위해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일단 까다로움과 우아한 도전의 차이를 내면화하고 만남에서 장난스러운 여왕을 구현하기 시작하면 단지 매력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역학이 바뀐다. 그것은 그를 편안함에 나태한 상태에서
건강한 집착의 전율적인 상태로 옮겨놓는 여정이다. 그리고 집착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하자. 나는 불안정한 남자의 독성, 통제적인 집착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심리학적 정의를 의미한다.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반복적으로 지배적으로 마음을 차지하는 상태. 네가 우아하게 당돌할 때 너는 그의 가장 맛있는 수수께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지적 퍼즐이 된다.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그가 처음으로 항상 착한 여자를 만날 때 그의 뇌는 즉시 그녀를 분류한다. 그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수능적이다. 그는 그녀를 편안함 서랍에 넣는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은 편안한 소파에 앉는 것과 같다. 즐겁고 편안하다. 하지만 아무도 소파에 집착하지 않는다. 있을 때 쓰고 없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편안함의 구역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욕망은 죽는다. 그러나 장난스러운 여왕을 만날 때 그의 뇌는 같은 것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녀를 분류하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범주에도 맞지 않는다. 그녀는 달콤하지만 그녀의 경계는 강철이다. 그녀는 따뜻하지만 신비롭다. 그녀는 독립적이지만 깊이 여성스럽다. 그녀의 행동은 가변 보상의 상호작용이다. 신비로움의 주입은 그의 머릿속에 열린 고리를 만든다. 미소 속의 경계는 그를 도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긴다. 그의 뇌는 그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거나 보관할 수 없어 적극적 처리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 그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집착의 첫 단계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 공간을 차지한다. 그는 너의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곱씹고 미소의 의미를 해독하려 한다. 그는 네가 너 자신과 함께하는 신성한 밤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네가 만드는 불확실성은 그가 가장 소중한 자원인 주의와 생각을 내게 바치도록 강요한다. 너는 더 이상 그의 삶 속의 가구가 아니다. 너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정신적 몰입이 커지면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그의 전략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평소의 유혹 방법들이 너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밤중에 아무 노력 없이 보낸 메시지는 무시된다. 막판 취소는 기대된 드라마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가 보통 감명을 주는 암기된 이야기들은 너에게 단지 차분한 호기심만 불러 일으킨다. 절박한 찬탄이 아니다. 그의 익숙한 전술들의 이 실패는 그를 드물게 하는 무언가로 강요한다. 창의적이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계획이 진정 너 같은 여자를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네 시간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자동 조종 장치에서 벗어나 너희 만남에 진정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서 힘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뀐다. 에너지는 더 이상 너에게서 그에게 노력과 추적의 형태로 흐르지 않는다. 그에게서 너에게 노력과 정복의 형태로 흐른다. 결국 이 에너지의 반전은 건강한 집착의 상태로 절정에 달한다. 그는 깊은, 거의 육체적인 수준에서 느낀다. 이 여자는 다르다. 그녀는 희귀한 보물이다. 그리고 모든 희귀한 보물과 마찬가지로 그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발견할 위험이 있다. 상실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은 네가 불러일으키는 예측 불가능함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과 결합된다. 그 순간부터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한다. 더 이상 네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평범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 대신 너를 감동시키기 위한 만남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는 네 말을 듣는다.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그는 더 이상 너를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 상으로 본다. 그는 너를 가지는 편안함에서 매일 새롭게 너를 얻으려는 영광스럽고 중독적인 집착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그를 쫓거나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네가 한 일은 단지 네 자신의 매혹적인 왕국의 여왕으로 변신한 것뿐이다. 우리는 우아한 직구즘에 금지된 왕국을 통과하는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더 이상 이 영상을 시작했던 그 여성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거짓말을 깨뜨렸습니다. 착하게 굴면 자동으로 사랑을 얻는다는 신화. 당신은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욕망의 무덤입니다. 당신은 장난스러운 우아함의 예술에 입문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장난스러운 여왕의 원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권과 장난기, 달콤함과 강철의 이 위대한 결합을. 이제 당신은 친절함과 존중 사이에서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둘 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나는 그녀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소로 한계를 세워 우아하게 당신의 왕국을 지키는 것. 그의 정신을 사로잡는 수수께끼가 되기 위한 신비의 주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거쳤습니다. 까다롭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아한 도전이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지닌 남성들이 당신에게 합당하기 위해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도전. 이제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가 그에게서 촉발시키는 연금술적 과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지루한 편안함에서 벗어나 맛있고 건강한 집착으로, 매일 새롭게 당신 곁에 있을 특권을 얻고자 하는 충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지. 우아한 직구즘의 비밀은 조종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질 수 있는 허락입니다. 당신의 복잡함, 지성, 유머, 강인함, 그리고 섬세함을 살아낼 허락. 세상에 더 이상 단순화되고 잘려나간 당신의 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매혹적이며 때로는 모순된 예술 작품으로서의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착한 여자는 작고 안전한 세계에 살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난스러운 여왕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우주에 살며 그녀 자신의 존재가 가장 큰 보물이고 남자의 사랑은 멋진 보너스일 뿐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존재의 모든 세포에 고정시키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장난스러운 힘의 행동을 요청합니다. 댓글에 가서 이 선언을 쓰세요.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개인 헌법으로서. 나는 선택지가 아니라 도전이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게임은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권으로 이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장난스러운 여왕을 깨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착하게 굴기를 멈추고 위대해지기를 시작할 준비가 된 여성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난스러운 우아함의 예술에는 아직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려고 변하지 마세요.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도, 그의 삶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사람도, 조건 없이 지지하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남는 것은 공허함과 피로뿐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그의 관심과 반비례한다는 씁쓸한 뒷맛, 더 많이 줄수록 그는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진되는 동안 다른 여성들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 때때로 심지어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 바로 그 고요함이 거의 도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것이 남자들의 주의와 관심, 구애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자석처럼. 그러자 좌절하며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마법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 나는 배우지 못한 비밀 암호는 무엇인가? 내 사랑, 안심해도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더 높은 형태의 감성 지능입니다. 세련됨입니다. 당신의 잘못은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방법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힘으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려 했습니다. 사냥의 에너지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완전해지기 위해 네가 필요해. 남자를 가장 강하게 밀어내는 건 바로 이 파동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여성들은 전혀 다른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끌어당김의 에너지. 그들은 밀지 않고 당깁니다. 쫓지 않고 쫓기게 둡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애쓰는 도구 상자를 닫고 조용한 힘이 담긴 보물 상자를 열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7가지 심리적 열쇠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값싼 속임수가 아닙니다. 인간 에너지의 더 깊은 원리들입니다. 진정한 달인들이 사용하는 열쇠들입니다. 남자의 관심을 쫓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거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들이 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 7가지 계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 당신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들릴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를 매혹시키는 풍요의 에너지를 기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가 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온과 놓아줌의 예술, 자기장을 만드는 진짜 원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존재만으로 게임을 이끄는 여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더 높은 형태의 여성적 힘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혜가 끊임없이 싸우는 데 지친 게임의 여왕이 될 준비가 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더 현명하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우아한 전략의 도구를 주기 전에 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뇌, 특히 남성의 뇌가 연결된 방식입니다. 그 뒤에 있는 신경학적 논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이 전략들을 장난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간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고급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평생 동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잘못된 하나의 가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자동으로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항상 친절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이해심이 많으면 그의 매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나요? 과학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에 관해서는 뇌가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욕망과 보상의 영역에서는 예측 가능성에 질려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등장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작은 신경화학 물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대, 탐색, 욕망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카지노와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합니다. 도파민은 확실한 보상에는 반응하지 않고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반응합니다.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확히 매 10번째 회전마다 당첨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 금세 지루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 채 각 회전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독을 만듭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항상 착한 여자는 예측 가능한 슬롯 머신과 같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언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것을 받습니다. 당신의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대답, 당신의 지속적인 가용성. 처음에는 좋지만 그의 뇌는 금세 익숙해집니다. 긴장도 기대도 도파민 자극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매력을 잃습니다. 반면에 우아하게 도도한 여자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와 같습니다. 가변 보상 시스템, 때로는 따뜻하고 깊은 연결을 주고, 때로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침묵을 줍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예스, 때로는 매혹적인 노. 고마워. 하지만 이미 나 자신과의 계획이 있어. 그는 무엇을 얻을지 전혀 모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그의 도파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당신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매혹적인 모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연구는 가변 보상 시스템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아하게 도도하다는 것은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만 만듭니다. 당당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것, 그것이 매혹을 만듭니다. 너무 착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가족 범주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누이, 익숙하고 안전한 사람. 그곳에는 사랑과 애정이 있지만 에로틱한 긴장도 정복 욕망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아하게 도도하다면 그의 뇌에서 고위험 게임, 모험, 정복에서 활성화되는 동일한 영역을 작동시킵니다. 그를 편안한 구역에서 끌어내어 욕망의 구역으로 직접 이끕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잘 보이고 싶고 즉시 대답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것을 기억하세요. 무의식적으로 그의 뇌를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고 그가 당신의 존재에 중독되게 하고 싶다면 더 달콤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예측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에게 더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적게, 하지만 목표 지향적으로 다양하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경제에서 희소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가치 있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의 중독적 힘 뒤에 있는 신경생물학을 이해했으니 그 구현체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도한 여왕의 원형. 그녀는 자신의 내적 왕국의 절대적인 지배자이기에 여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 그녀의 아우라는 존엄, 자존감,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최종 권위자이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여왕만은 아니다. 만약 그것뿐이라면 차갑고 멀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한다. 그녀에게 자기장의 힘을 주는 것. 그녀는 장난기 많다. 장난기는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빛, 장난스러운 기운. 네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한 미소다. 장난기는 예측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달콤하면서도 위험하고 따뜻하면서도 도전적일 수 있는 능력이다. 여왕은 자신의 왕국의 규칙을 세운다. 하지만 장난꾸러기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즐긴다.
여왕은 존경을 요구하고 장난꾸러기는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장난스러운 여왕은 옛 영화 속 판무 파탈이 아니다. 파괴적이고 남자를 이용한 뒤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또한 불안으로 인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반항가 소녀도 아니다. 이 원형은 더 높은 통합이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인 여성. 그녀의 따뜻함, 여성스러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또한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기적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열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완전히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와 5년간 함께했다. 그녀는 착한 여왕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그의 일정, 그의 친구, 그의 문제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길 집에서 가장 편안한 가구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욕망, 긴장감, 추격, 이런 것들은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우리 대화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이사벨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진지한 대화는 없다. 말로는 역학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녀는 내면의 장난스러운 여왕을 깨워야 했다. 그녀의 첫걸음은 미묘했다. 평소에는 매일 저녁 그의 직장 이야기를 물어봤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